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좀 돌아간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는 묵념을 할까 했는데 아까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냥 묵념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어떤 분이 국민애도 기간인데 먼저 보내는 내가 안 왔지 오늘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애도하는 거 하고 내가 안 왔어. 예정되어 있고 또 이거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그 아픔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좀 줄여서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이런 일 저런 일이 참 많죠. 아마 그동안 생활해 보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복권을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계속 그냥 복권만 사와요. 이 집안이 엉망이죠. 아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집안 살림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복권만 사요. 그래서 여자가 결심을 하죠. 남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남편이 샀던 복권이 당첨이 돼서 벼락부장을 했어요. 이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에겐 이런 일들이 참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평소에 아주 성실하게 근무도 잘하고 늦게까지 혼자서 야근도 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피치 못할 사정에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휴대전화에 전화기에 전원이가 배터리가 다 아웃이 돼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그날 사장이 전화를 했는데 그 직원을 찾았는데 없어요.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근무 시간에 자리도 안 지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겁나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고 놀고 이러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지금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다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 보낼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데 사장이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받아요. 사장이 이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러느라고 수고가 많다. 사장은 이 사람을 아주 좋게 보겠죠. 그럼 어떤가요? 이게 참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험에 따라서 참 뜻하지 않은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차가 지저분해서 세차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하고 나가니까 비가 와요. 그러면 참 속상하죠.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두고 나왔어요. 근데 비가 와요. 이런 것도 뜻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죠. 급해서 모처럼 급해가지고 택시를 탔더니 길이 꽉 막혔어요. 이것도 안 좋잖아요. 마음 먹고 백화점 가서 비싼 옷을 좋은 옷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빠겐 세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고 났더니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집값이 막 뛰어요. 이게 어떨까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속상하겠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로 버스를 타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애기 오고 아줌마가 타요. 그럼 어떡합니까? 애기 아는 아주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해야죠. 그런가 하면 막 뛰어서 탔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탁 일어나서 금방 앉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던 학생이에요. 한 과목은 괜찮았어요. 나머지는 다 성적이 형편없었는데 입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왜 누구 때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언젠가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성적을 가지고 근데 단 한 과목을 잘해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깐 남의 노트를 봤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아주 운수대통이죠.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험을 볼 때인데 그때는 이제 서울대학교는 시험 과목이 이제 그때 본고사, 수능 그런 거 없고 본고사를 볼 때예요. 5과목을 봤어요. 근데 수학이 참 어렵습니다. 수학이 5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2문제를 완전히 풀면 합격 가능, 3문제 풀면 완전 합격 이렇게 얘기가 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별로 공부를 안 하다가 내일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수학 미적분 문제를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수학 시험지를 받았더니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 어제 저녁에 풀어본 보니까 우선 그거 깨끗하게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문제 또 풀고 3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아마 저는 그 전날 한번 예습했던 그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붙었을 거예요. 실력 붙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으면 뭐 서울대학교를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고 바르고 옳은 거냐 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꼬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잘 안 되게 돼 있는 것은 꼭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오는 그런 것들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참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비관론자들은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될까?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요. 그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늘. 왜?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잘 안 된다. 왜 난 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같은 일을 당해도 이게 뭐 이럴 때도 있구나. 다음엔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돼요. 그래서 비관론자보다는 낙관론자들이 더 좋은 게 아니겠느냐. 왜 나만 항상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비관적인 생각보다 이번엔 저기 잘못됐으니까 다음번엔 잘 되겠지 하는 이런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이라고 있었죠. 다윗 아시죠? 네. 다윗, 영어로는 데이비드, 그리고 또 저쪽 유럽말은 다비드고요. 미켈란젤로가 그 다윗 상 조각상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걸작품이 됐죠. 그 다윗 왕이 고생하고 이제 하다가 왕이 돼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크게 이겼어요. 그때 그 금은 세공사를 불러서 내 반지를 하나 해와라.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내 반지를 하나 해와라. 다만 거기에다가 쓰는 글을, 반지에 새겨낼 글을 이렇게 내가 크게 이겼을 때든 아니면 또 내가 크게 실패했을 때든 다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새겨줘서 반지를 만들어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죠. 세공사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잘했을 때도 또 못했을 때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이걸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라고 있죠.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왜 판결을 잘하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애기. 네. 예. 애가 있는데 친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자기 아이라고 그래요. 친엄마는 당연히 자기 아이죠. 근데 가짜 엄마는 내 아이다, 내 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둘을 놓고 애를 가운데다 놓고 누구 말을 들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애를 반으로 잘라서 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친엄마가 어때요? 아니다. 그렇게 줬다는. 그러니까 그 판결이 솔로몬의 판결이 명판결인 거죠. 그 솔로몬한테 가서 이럴 때 어떤 말이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가르쳐줍니다. 영어로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렇게 썼습니다. This too 이것도 또한 shall pass away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걸 써서 이제 다윗에게 바쳤더니 다윗이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 근처에 사는 여자일 거예요.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알게 된 분인데 그것도 무슨 일 때문에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이거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을 써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귀를 참 좋은 글귀를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다가 문신을 했어요.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세월이 약이다. 이런 거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물속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물이 나를 삼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물속에 못 들어가죠. 그 사람은 영영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물에 들어가서 물을 헤쳐서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을 좀 긍정적이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는 야단치고 벌 주고 이런 것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좋습니다. 훨씬 효과가 있죠. 말을 조련하는데요. 사람들이 타는 말을 조련하는데 그 조련사의 2급 조련사는 말을 채찍으로 가르쳐요. 잘못하면 때려요. 그러면 제바로 합니다. 계속 때리면 말이 이렇게 하면 얻어맞는구나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1급 조련사는 채찍도 쓰지만 당근도 써요. 잘못했을 때 때려요. 그리고 잘하면 먹을 걸 줘요. 당근을 줘요. 잘 됩니다. 훨씬 더. 특급 조련사는 어떠냐? 채찍을 안 써요. 당근만 씁니다. 그리고 잘 어루만지죠. 여러분 예전에 그 유명했던 영화 벤허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벤허. 네. 주다 벤허. 그 벤허가 그 전차경주를 하잖아요. 네. 그 전차경주 말이 막 신나게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달렸습니다. 그 벤허와 벤허의 어릴 적 친구 메살라가 나중에 이제 적이 되죠. 메살라는 로마 사람이고 벤허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호민관으로 다시 거기 와서 만나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전차 경주를 하는데 메살라는 나와서 채찍으로 말들을 검은 말 4마리죠. 때려요. 근데 벤허는 채찍을 안 들고 갑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평소에 그 전에 잘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시합 전날 영화에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한 마리 다 쓰다듬고 얘기를 해요. 너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너 안쪽에서 열심히 뛰어라 뭐 이러면서 너는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잘할 거지. 난 너희들을 믿어. 다 한 마리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합에 나갔어요. 아웃팀인가 뭐 이렇게 나갔는데 2등으로 달립니다. 벤허가. 그러다가 이제 막 떨어지고 막 엎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메살라를 추월하죠. 근데 그 메살라는 그냥 채찍으로 후려치고 벤허를 때리고 막 하는데 그러나 벤허는 그냥 가서 결국은 이깁니다. 그리고 메살라는 뒤집어져서 크게 다치죠. 그것처럼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부정적인 생각, 저 사람은 잘 못해 하는 거하고 긍정적인 생각, 저 사람은 잘할 거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은 이제 많이 성장했을 테니까 손주들한테 장점을 찾아서 너는 틀림없이 잘할 거야. 너는 이런 걸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그 교인들 중에서도요, 기도하는 걸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과거의 잘못,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것은 조금 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다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 삶이 달라지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습니다를 많이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 두 사람은 삶의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시로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할머니인데 미리미리 다 아들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상속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하고 며느리가 불러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살기 힘드네요. 이제 나가서 혼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끔찍하죠. 그렇게 믿고 내가 낳은 자식이고 이뻐했고 잘 키워서 결혼시켰고 이제 모든 걸 다 주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해? 그래서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러지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래도 좋은 동네 방배당에 가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파출부 써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누가 여기다 찾아와서 파출부 써달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럴 사람이 몇이나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와서도 우리 파출부를 써달라는 할머니가 오시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거절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인지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외람되지만 제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와셔서 간병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갈 데도 없죠. 먹을 데도 없고 어디 붙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이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해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성심성의껏 간병을 합니다. 얘기도 하고 간병을 하고 아주 자기가 먹고 갈 데도 없는데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심성의껏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건강해졌고 그래서 둘이 이제 감정이 달라졌어요. 어떨까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수발을 잘 해주는데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아들 주인이 저
죄송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 어머니가 되시면 안 되시겠어요? 깜짝 놀랐죠. 아버님도 할머니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꿈 같은 얘기죠? 네. 저라도 속에서 웃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부부가 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 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죠. 이제 양아들 양며느리랑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우연히 그 친아들 내외를 봤어요. 근데 그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해서 어렵게 됐는데 자기 엄마를 보니까 달라졌거든요. 럭셔리하고 아주 옷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가 장식한 것도 상당히 좋은 거. 야, 달라졌구나.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 테니까 다시 들어와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구신가요? 저는 댁 같은 아들과 며느리를 둔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 며느리 저기 있고요. 여기 제 남편이에요. 이거 싹 돌아서서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도 하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참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조금 일을 당했다 해도 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네. 인간지사 세옹지마. 네. 세옹지마라는 말 아세요? 네.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변방이라는 세자입니다. 옹은 노인의 옹자입니다. 지는 의라는 뜻이죠. 말은 마입니다. 변방 노인의 말이에요. 왜 그 말이 나왔냐? 그 변방에 사는 노인네 하나가 말을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아니 저거 말이 도망가서 얼마나 상심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자기 말이 또 한 마리를 데리고 짝지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야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는데 좋을지 나쁠지 누가 합니까? 더 두고 봐야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을 탔어요. 근데 막 타다가 말에 굴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노예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아니 그 아드님 다리 부러져서 어떡합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이 세옹이 연방의 노인네가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변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 지역의 청년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군인으로. 근데 이놈은 다리가 절름발이라 안 나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가서 죽고 그랬는데
이 집은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너무 연연하거나 애타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옹지마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뵈면 다 행복해 보여요. 즐거워 보이시고 얼마나 좋은 복된 기쁜 인생을 사시는지 이렇게 뵈도 좋습니다. 그러나 설령 사람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좋은 일만 있어 보세요. 저는 천국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건 정말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무슨 재미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시달림도 받고 뭐 이러면서 그걸 이겨낼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일, 조그만 일, 큰 일, 엄청난 일 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이것이 좋을지 나쁠지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156명인가가 죽고 150몇 명인가 병원에 있는데 여기 너무 이것만 애타게 그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다음엔 이런 일이 절대 없고 더 즐거운 시간들이 많이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